네, 오늘도 네 분과 시장 이슈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네 분 소개해 드릴게요. 빠지지 않는 멤버 김민수 대표, 그리고 염승환 차장 오늘 나오셨고요. 그리고 임순재 대표도 함께하겠습니다. 화상 전화 연결은 전라도로 가보겠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지점에 나와 계신 이막정 차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네 분 안녕하세요. 네, 시장에서 앞으로 뭘 봐야 할지 그럼 오늘의 이슈부터 먼저 보고 네 분의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눠볼 이슈는 2021년 친환경 관련주가 돈 된다입니다. 최근 또 풍력, 태양광 등 친환경 관련주들이 시장 안에서 일부 움직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 건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 골라주신 이슈일까요? 네, 아침 일찍 출근해 계신 또 화상 전화 연결이 된 이막정 차장의 선택이었습니다. 이막정 차장, 친환경 센터는 올해도 정말 핫했는데 내년까지도 이 바람이 좀 이어지는 분위기인가 봐요. 네, 일단 저희가 지난주에 전기차 테마를 좀 다뤄봤었는데요. 결국 큰 그림으로 본다면 그 친환경 테마가 2021년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그 장기적인 좀 중장기 추세를 확인할 때 좀 미국 ETF를 좀 확인을 하는데요. 최근에 QCLN, TAN, FAN 같은 친환경 풍력 그리고 태양광 ETF들이 최근 한두 달 사이에 30% 정도의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부양책, 백신 이런 것도 나오고 있긴 하지만 대세는 결국 친환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추구하는 정책 중에 친환경 인프라 확대에 2조 달러 이상 투자를 하고 그 2050년까지 탄소 중립화 의견들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은 미국과 유럽의 경우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 총량을 0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결국 친환경 산업 주도는 태양광과 풍력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아직 덜 오른 종목들이나 2021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종목들을 찾는 목석 가리기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친환경 관련주로 이슈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어제 염 차장님도 빅스 얘기를 해주시면서 신재생 에너지 내년에도 봐야 할 섹터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은 친환경 관련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의견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2021년 친환경 관련주가 돈 된다입니다. 일단 김민수 대표 글로벌 대세에 동참을 하라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염승환 차장님, 말이 필요 없는 친환경 시장의 성장성을 주목하자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순재 대표, 뉴 노멀 이제 산업 중심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염 차장님, 어제 이제 미국의 태양광 보조금 연장이 또 하나의 강한 모멘텀이 된 것 같더라고요. 기사들을 보니까. 한마디로 네. 이쪽 신재생 에너지 쪽은 이제 뭐냐면 우리 일반 소비자가 할 수 없는 산업이잖아요. 결국 네. 이제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데 정부가 어떻게 보면 수요처라고 보시면 좋겠는데 각국 정부가 계속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잡으면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걸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태양광 풍력 세액 공작 기간을 좀 연장을 하겠다 이런 좀 얘기가 나왔고 네. 거기다 미국의 태양광 설치량이 발표가 됐습니다. 3분기 그게 한 9%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연간 설치량도 올해 한 4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도 좀 워낙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좀 긍정적이고 거기다 또 일본에선 해상 풍력을 좀 2040년까지 상당히 좀 크게 늘릴 것으로 그런 좀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 언론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일본의 해상 풍력 설치량이 20메가와트밖에 안 되는데 이걸 2040년에 40기가와트까지 늘린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태양광 풍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 세계가 지금 다 뛰어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거기에 또 수소 에너지라는 또 하나의 새로운 또 산업도 같이 성장을 하겠죠. 수소 같은 경우 이제 한국이 중심이 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럽, 중국, 일본, 미국 할 것 없이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일 눈여겨봐야 될 건 미국인데 네. 미국이 그동안은 좀 굉장히 이쪽에 관심이 없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자체가. 근데 이제 바이든 이제 당선이 되면서 미국도 친환경 정책에 이제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 중요한 거는 종목들은 여러분도 많이들 아실 거예요. 다 좋은 기업들이긴 한데 여기서는 솔직히 내가 신규로 매수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그래서 타이밍적으로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계속 그거하고 싸워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수익이 많이 났는데
여기서 좀 팔고 싶은 욕구가 정말 강할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잘 참아내느냐. 왜냐하면 이 사이클이 지금 몇 년이 갈지 지금 모르는 사이클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너무 또 쉽게 팔아버리면 중간에 다시 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아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도주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니까 그런 좀 욕구를 좀 자제하시면서 계속 좀 끌고 가는 전략이 저는 무엇보다 우선시 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사이클임은 좀 분명하다라고 염 차장님이 딱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의도에서 왔습니다. 친환경 관련주들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채팅방에 뭐 궁금한 점이나 관련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모닝커피 기프티콘으로 드리는 이벤트 진행할 거니까요. 여러분들 많은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근사하게 헤어스타일을 바꿔오신 김민수 대표님. 일단은 뭐 이제 친환경 정책들이 유럽과 그리고 앞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염승환 사장님이 뭐 미국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여기에 이제 일본 쪽에서도 해상풍력 투자를 하고 있고 중국 쪽에서도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더라고요. 네, 뭐 더 이상 얘기하면 입이 아프겠죠. 네. 그래서 염 차장님께서 잘 질문을 마무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게 지금 유럽이 시작해서 글로벌 트렌드로 가고 있는 상황 쪽에서 이제 유럽이 가장 먼저 노린 부분들은 일단 명분은 그렇습니다. 이제 지구 보호 그리고 친환경과 관련된 쪽을 걸었지만은 실리는 일단 어떤 경제 장벽을 만드는 데 쓰고 있다. 즉 탄소세를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정도 무역 장벽을 만들기 시작하게 되면은 여기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글로벌 모두 다 동참을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이런 쪽으로 바라보시는데 일단 이 부분을 이제 성장주 관련된 시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즉 저희가 보통 네이버나 카카오도 상반기에 가장 많이 올라오면서 이런 어떤 앞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그대로 받았다고 하게 되면 이쪽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위기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 중요한 거는 성장주 개념과 함께 지금 뭐 당장에 나온 실적이 아니라 커가는 산업에 대한 실적 부분들이 반영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지금부터는 가격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제가 보기에는 저점에서 사서 계속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으로 보시는 분들 외에는 상당히 지금 오른 가격대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어제 삼강MNT 같은 경우 제가 좋아하는 종목이었는데 일단 팔았습니다. 알죠. 네, 제가 많이 팔고 들었죠. 다시 살려고 준비하는 만큼 네. 일단 어느 정도 하루 또 2, 3일 정도 강한 시세가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잠깐 뭐 단기적인 그러니까 저점에서 사서 끌고 가는 전략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샀다가 다시 또 어떤 다른 쪽이 또 움직일 때 또 소외가 되겠죠. 네. 그런 쪽에서 또 추가 매수 기회를 찾고 하는 그런 꾸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뭐 산업의 성장성은 분명하지만 이제 각 종목별로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다 의견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벤트 진행하고 있는데 김민수 대표님의 헤어스타일을 칭찬해준 넝쿨님께 저희가 커피 기프티콘을 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댓글에 이제 봉봉님이 하나솔루션 1년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글 남겨주셨는데 역시나 또 커피 기프티콘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 임순재 대표님께 이 봉봉님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하나솔루션 얘기를 가장 많이 하시는데 결국에는 지금 뭐 친환경 관련주들은 좀 대장주 위주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많이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뭐 네. 그 대장주 중심으로 하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네.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저도 뭐 올 봄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는데 지금 뭐 많이 올랐죠.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바이든 체제 내, 그러니까 미국의 바이든 체제 내에서 아마 이런 이제 신재생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어질 걸로 이제 보여지고요.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태양광 발전으로는 1등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미국에서 그 태양광 시설을 많이 늘리겠다라고 하면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거에 대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하나솔루션이 최근에 이제 발표한 내용들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강원도 평창에다가 이제 그린 수소 단지를 이제 강원도랑 같이 만들겠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만들었던 수소 자체가 이제 부생 수소 같은 이제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번에 이제 하나솔루션이 하는 건 이제 이제 그린 에너지를 통해서 이제 수전해 분해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깨끗한 수소를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뭐 단기적으로 보실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하나솔루션 같은 경우 아마 미 바이든 정부랑 아마 주가가 비슷하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이제 산업이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아마 주가는 지금보다도 더 중장기적으로는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하나솔루션을 저희가 뭐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얘기를 먼저 들어봤고 이막정 차장은 그렇다면 종목별로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앞서서 의견을 주셨는데 요즘에 어떤 종목 위주로 좀 공부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풍력 쪽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네.
방금 뭐 김민수 대표님께서 매도를 하셨다고는 하지만 일단 2021년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대만, 일본 등에서도 수주가 이상이 뭐 크게 되고 있는 부분 관련해서 뭐 삼방 MNT를 실적주로 해서 지금 접근을 좀 해보고 있고요. 근데 저 또한 일단 뭐 섣불리 뭐 큰 금액을 매수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CS 베어링인데요. 일단 CS 베어링 같은 경우도 2021년도에 뭐 국내뿐만 아니라 베트남 뭐 캐파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뭐 지금은 뭐 G사 매출이 대부분이긴 한데 뭐 지멘스 가메사양 물량 확대가 또 기대가 되기 때문에 이 풍력 쪽에서는 삼강 MNT와 CS 베어링 관심을 갖고 있고 그 아까 말씀드렸던 뭐 탄소 배출권 그 관련해서 그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에코프로를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몇 달간 좀 횡보를 하고 있긴 하지만 뭐 유해가스나 온실가스 저감 장치 그리고 대기환경 플랜트 제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 또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강 MNT와 CS 베어링 그리고 에코프로 말씀해 주셨는데 삼강 MNT 단기적인 관점에서 김민수 대표 매도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종목 말고 오늘 다른 종목 좀 얘기해 주실 건가요, 대표님은? 네, 오늘은 안간 종목 중에서 시장에서 그렇게 관심은 덜 받는데 한번 살펴봐야 될 종목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첫 번째는 대양전기공업입니다. 이 회사는 일단 조선주 쪽에서 어떤 조명용 쪽에서 1위를 하던 회사인데 이번에 IR을 하면서 회사가 바뀌겠다는 내용들이 충분히 나오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봤을 때 앞으로 전장 부품의 센서 쪽에 강화를 시키겠다는 내용들이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준비도 잘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수소 관련된 쪽에서도 어떤 탱크 쪽이나 이런 관련된 센서를 계속 생산하기 시작하게 되면은 충분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DI 동일이라는 회사인데요.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는 지금 동일 알루미늄이라는 회사가 자회사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음극재 쪽에서는 전극을 쓸 때 동박을 쓰죠. 근데 양극재 쪽에서는 알루미늄 박을 쓴다라고 되면 이 회사가 부각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자산 가치만 본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한 20만 원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의 종목 들어봤고요. 염 차장님은 뭐 어떤 종목이 좀 눈에 들어오던가요? 네, 저는 좀 더러운 좀 최근에 좀 부진했던 기업 두 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하나 이제 수소 연료전지 관련주죠. 이제 바로 효성 첨단 소재 거기 네. 들어가는 탄소 섬유 대부분의 이제 일본 기업들이 독식을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에 성공을 했고 어쨌든 이 연료전지 안에 그 엄청난 이제 고압 가스가 좀 들어가기 때문에 폭발 위험이 너무나 큰데 그거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소재는 탄소 섬유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국산화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좀 기대감을 좀 높여보시면 좀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태양광 쪽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도 한때 이제 주도주로 부상됐다가 좀 최근에 쉬어가지만 여전히 미국 쪽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회사고 모듈 쪽 매출이 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기간 조정 받아갈 때 좀 차분하게 담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신성 ENG까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가지 종목 만나봤고 앞서서 이제 하나솔루션 임순재 대표와 저희가 살펴봤는데 하나솔루션은 이제 태양광 쪽이고 풍력 쪽에서 좀 탑픽으로 볼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요? 네, 뭐 풍력 뭐 얘기들 많이 하셨는데요. 풍력 관련돼서는 뭐 가장 그 탑이라고 보면 CS 윈드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관련 뭐 CS 윈드 자체가 뭐 원체 기술력이 있는 회사다 보니까 뭐 세계 지금 풍력 타워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점유율 1등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보니까요. 뭐 네, 그래서 지금 CS 윈드를 또 네. 지금 이 시점에 매수해도 괜찮은지 물어보는 시청자분이 계시네요. 어떻게 일단 보세요? CS 윈드 같은 네. 경우는 지금 이슈가 지금 뭐 주가가 이제 많이 올랐었다라는 거 말고 지금 이슈가 되는 게 12월 23일 날 이제 무상증자 관련된 이제 권리락이 있을 예정입니다. 네. 뭐 이런 뭐 권리락 자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물량 희석 문제 때문에 이제 걱정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뭐 CS 윈드 같은 경우는 아마 그렇게 이제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고 내년 초에 이제 무상증자를 하게 되면 아마 가격은 크게 뭐 물론 조금 이제 떨어지긴 하겠지만 다시 이제 재차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가격대가 물론 부담스러운 가격대라고는 하지만 유상증자를 감안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 이후에 실적을 감안을 하면 뭐 지금 사는 가격도 뭐 그렇게 뭐 아주 높은 가격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궁금해하시는 또 시청자분이 계셨는데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 바람이 분다 이 이슈로 네 분과 얘기를 나눠봤고요. 내일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